그냥 아무 소속도 없이 그냥 자연인으로 그냥 프리랜서인 거죠. 저는 그건 네. 저랑 안 맞아요. 아.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사업자를 내더라도 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이름 지어지는 그렇죠. 뭔가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냥 이름은 항상 만들어놔요. 이름은 항상 만들어놓고 기관의 이름을. 그럼요. 네. 그것도 항상 저는 있어요. 준비되어 있네요.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있는데 네. 이게 혼자서 1인 기업을 만든다는 게 네. 네가 항상 아직은 그 부분이 자신이 부족하죠. 음. 근데 어느 순간은 시작하는 게 답일 경우가 있겠죠. 그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네. 굉장히 그 75세까지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교수님한테도 계속 지난번에도 상담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려면 건강도 해야 되고 뭐 공부하는 동안에 일을 못할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모색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취준생들한테도 그런 부분, 가장 중요한 커리어 목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목표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도 사실 목표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을 계속 해야 되고 한다는 그런 목표는 분명하니까. 예, 그래서 계속 모색하다 보면 이제 뭐 책에서 나왔던 계획된 우연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저도 사실 그런 우연을 많이 만났던 케이스고 그럴 때 항상 그 우연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높이 평가해 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뭔가가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주변에 인덕을 많이 많은 뭔가 덕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일을 하려면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관리가 필수인 것 같더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가요? 인맥이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네. 이게 인맥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생각보다 인맥이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 취업 컨설팅을 지금 뭐 해보고 싶다라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특히 뭐 대기업 인사팀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사실 면접이나 채용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취업 컨설팅을 하시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취업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나 뭐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글쎄, 우리나라의 취업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어떤 자격증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답니다. 네. 대신에 아마 이제 기관들은 있어요. 면접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네. 사단법인이 되든, 그런 사업자 분들이 되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통해서 과연 그들의 이야기하는 면접관 교육은 무엇인지 경험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렇죠. 지식이나 이런 거를 습득하는 게 먼저다. 이런 생각을 갖고 교육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네. 사실 그 유튜브 들어가면 대기업 출신 분들이 혼자서 유튜브로 그냥 뭐 촬영해 놓은 게 많죠. 대기업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해놨고요. 네. 사실 저도 취준생 대상으로 뭐 이력서 면접 뭐 이렇게 특강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유튜브 들어가고 구글링 하면 어마어마한 내용 나와 있다. 네. 저만의 차별화는 뭐냐면 저는 이제 면접관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네. 면접관은 어떤 이력서 자소서를 보고 싶어 하는지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싶어 하는지 네. 그런 부분으로 그 다음에 최종 취업 단계 최종 단계는 면접이니까 그렇지. 준비를 면접에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부터를 나는 거꾸로 역순으로 준비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법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내가 그 채용이나 취업에 대한 많은 노하우랑 지식을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그 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런 리크루팅하는 그런 교육도 해줬다면서요, 무료로. 그쵸? 예전에. 아마 단발로 진행을 했던 걸로. 그러니까요. 찾아보면 그런 무료 교육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좀 들으시면서 본인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하고 융합하시면서 본인만의 어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도 또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거기까지는 나 혼자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데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컨설팅을 사람을 이제 고객이라고 얘기하는데 고객을 만나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면접관에 이렇게 초빙이 돼서 면접관을 간다든가 그러려면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인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세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준비만 됐다고 나한테 기회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냥 헤드헌터로 활동을 했던 게 다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맺어진 지인들이 어디선가 또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어떤 공공연의 채용 컨설팅? 채용 전체적인 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따오게 되면 사람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한테 콜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노력 없이도 이렇게 좀 콜을 받아서 다녔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말이 있어서 제가 잠깐 끊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면 나한테 그런 어떤 인맥으로 인한 콜이 많이 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쵸. 인간관계를 잘 맺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신뢰를 주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이게 다 약속과 연결되는 거고 가서 뭔가 깽판을 쳤을 때 그 회사에 데미지가 생기는 거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면접관으로서 나가서 거기서 레퍼런스에서 잘 싸우면 다시 그 기관에서 또 다시 불러요. 불러주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센터장님 좀 들어보시면 저는 노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같은 그 뭐죠? 그 교집합인 사람도 있지만 교집합인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근데 노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달라요. 노는 사람은요. 좀 약속 시간에 늦게 만날 때 약속 시간에 좀 늦게 와도 그냥 같이 놀아요. 그냥. 논다니까 좀 그렇지만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 사람들이죠. 좀 늦게 와도 그냥 뭐 익스큐즈 하고 뭐 서로 그런다는 얘기죠. 근데 일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일하는 사람하고는 1분 1초도 늦게 오는 사람하고는 일을 못 해요. 그래서 노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이 저는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나눈다고 나눠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나뉘어져 있어요, 이미.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그만큼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같이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이제 뭐 헛발질도 하겠지만 그런 지식을 쌓고 나한테 온 여러 기회를 이제 하나씩 잡아가면서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나의 인맥을 쌓아가면 나중에 이제 몇 년 안 돼서 우리 센터장님도 취업 컨설팅 하신 지는 몇 년 안 된 거예요. 오늘 굉장히 잘 모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래되신 분을 모셨으면 우리가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잖아요. 도대체 얼마를 해야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마침 몇 년 안 되셨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고 소득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쵸? 뭐 가정을 이끄시는 남자분이어도 커버할 만한 정도의 소득이거든요. 그 정도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늘 센터장님을 잘 모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인맥을 쌓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아서 내가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지까지를 또 설명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취업 컨설팅이라는 게 그 분야를 나눠서 그렇지 사실 그 뒷단에는 뭐 헤드헌팅 할 때 커리어 컨설팅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고객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고객을 상대로 하고 이직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컨설팅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더 쉽게 취준생들한테 그 핵심적인 부분을 좀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네. 그리고 사실 왜 타겟을 취준생으로 했느냐는 20대 젊은 나이에 저도 많은 방황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고 뭔가 가이드를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항상 있었어. 저랑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제 책에서 제가 기술한 것처럼. 그래서 20대 젊은이들 똑같아요. 이거는 아마 미래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많은 방황하는 취준생들이 있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저는 그분이 취업하는 건 그분들의 능력이에요. 저는 딱 1%의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1%가 없어서 방황하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의미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 하셨고, 20대 한참 우리 사회에 공헌해야 될 그런 어떤 나이가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제가 이제 거기다 구현해서 마켓의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가장 일이 많은 곳이 20대. 첫 취업, 우리가 이제 입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첫 직업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20대들, 그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컨설팅 시장이 가장 큽니다. 네, 그러니까 돈 벌 기회가 가장 많다는 거죠. 마켓, 그 경제적 마켓 규모로 보면은. 그래서 일거리가 정말 조금만 어떤 네임밸류를 쌓고 조금만 입지를 다지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은 분야가 또 그 분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뭐 아주 구체적인 그 취업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뭐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데, 우리에게도 어떤 교육이 필요하며 뭐 돈을 얼마나 벌고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받고 몇 살 정도까지 일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해봤다는 거죠. 네. 이제 오늘 저랑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이제 뭐 직업적인 본인의 얘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본인 하시는 일, 내가 이런 거 잘한다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좀 우리 또 박 센터장님한테 또 우리 회사에 면접관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나는 이런 일을 잘하니까 이런 일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글쎄요,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네. 그쵸, 뭐 지금 현재 취준 대상으로 커리어 상담이나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면, 과거에는 헤드헌팅 할 때는 이직자 대상으로, 재직자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어요.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취준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커리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네. 강점을 잘 찾아줘요. 네. 왜요? 취준생들한테 가장 부족한 거는 자신감이거든요. 네. 저는 강점을 잘 찾아서 네. 기본적인 자신감을 찾아주는 부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고요. 네. 혹시 아직은 뭐 전직자, 이직자 대상으로 한동안은 컨설팅을 했었지만, 제가 그쪽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좀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네, 다양한 조직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쪽에 뭐 이렇게 의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센터장님 제가 이메일 주소를 우리 유튜브에 오픈할 거니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면접관 의뢰도, 예, 일반 기업도 그렇고 뭐 공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면접관 의뢰도 해주시면 면접 되게 잘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제가 또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느낌이나 소감 어떠세요? 글쎄요, 오늘 제가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 뭐 불러주셔서,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불러줬다는 걸 자체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이고, 제가 감사드리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범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제 이야기 아니면 뭐 그런 그동안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향후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TV가 그러잖아요. 저희 채널이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들이나 엄청나게 떼돈을 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신사임당 TV나 김작가 TV 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저는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나름 경력 전환에 성공하셔서 그 일을 안착하셔서 잘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커리어 개발, 경력 개발함에 있어서 배울 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박신혁 센터장님을 모신 이유도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드리죠. 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우리 센터장님께 좀 어떤 부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신혁 센터장님 모시고 취업 컨설턴트 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네,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